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제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모두 선대위로 합류해야 한다. 그 다음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말썽 많은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해야 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여러 명이 와야 하는데 그중에는 뭐 당연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도 포함이 될 테고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이름도 나오고 금태섭, 윤희숙,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실장이었던 임태희 실장 얘기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꾸렸던 경선 캠프의 사람들, 주로 중진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 사람들은 얼마나 포함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송원재TV 댓글에서도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십니다. 또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 김종인, 특히 이준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직을 이제 6개월이 지나는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당원 소환을 하겠다.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겠다. 당원 소환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김종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아니고 김종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자신의 정치적인 지분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김종인, 이준석 막 비판하고 막 깔 수 있지만 많이 또 그동안 까왔지만 비판해 왔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권교체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윤석열 후보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이미. 그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 문제, 좀 꼬여있는 이 선대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는 광주를 방문했고 오늘은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외연 확장의 무게를 싣겠다라는 대선 전략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당 중심으로 하되 통합형 선대위로 하겠다. 이 두 가지 점을 분명하게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선 과정에서는 당심에 무게를 실었다면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중도 확장,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데 무게를 싣겠다.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선출됐다. 당원들의 검증을 받아서, 당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양당 구도, 양당 경쟁 구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외연 확장, 뭐 중도층이라고 해도 좋고요. 외연 확장이 선거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외연 확장의 무게를 싣겠다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이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해야 합니다. 저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지금 윤석열 캠프, 기존 경선 캠프에서도 당당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해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모두 잘하는 것 아닙니다. 또 굉장히 지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겠다라는 뜻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 김종인 위원장의 노선이 맞느냐, 정책이 맞느냐,
또 독선적인 그런 리더십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이 선거 국면에서 김종인의 선거 전략, 선거 행태가 과연 옳겠느냐, 이번에도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다른 대안, 이런 대안은 어떻느냐, 이런 생산적인 비판은 좋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과거에 뇌물을 받았는데, 김종인이 누구를 싫어하는데, 김종인이 독선적이어서 김종인이 총괄위원장이 되면 누구는 파리대로 잘려나갈 것이다, 이런 건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의 윤석열 후보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결정은 윤석열 후보가 한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까지 모두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번 대선 국면에서 왜 김종인을 배제해야 하는지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산적인 비판이 아니라면, 단순한 비난이라면 김종인에게 적합한 임무를 줘서 총괄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에 강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금 당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는 강한 모습, 선거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총괄위원장 또는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위상을 나누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에 권성동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장제원을 하려고 하다가 김종인이 반대를 해서 권성동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벌써부터 김종인이 인사에 개입을 하느냐, 후보 비서실장까지 김종인이 개입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은 후보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이준석 현재 당대표와 의견을 조율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조율하는 형편에 있어서 장제원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권성동, 원래 사선 의원이 잘 하지는 않죠, 비서실장을. 근데 권성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권성동이 좋겠다 해서 결정된 것이지, 장제원은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많은 새로운 인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영세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부터 상당히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이 맞고요. 사무총장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임한 것이니까 윤석열 후보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뽑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대선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는 겁니다. 사무총장은 굉장히 실무진에서는 총책임자죠. 모든 자금과 모든 인사, 사무총장을 윤석열 후보와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 윤희숙을 비롯해서 금태섭,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도 적절한 공동선대위원장을 할 필요가 있나요? 금태섭이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적절한 정책 개발, 대국민 메시지, 이런 역할을 맡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자, 당원 소환을 하자라는 부분 의미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당대표의 일이 아니고 김종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걸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김종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준석은 김종인이 충분히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김종인에게 모든 권한을 줘야 한다, 김종인의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내에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 쪽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역할 그대로입니다. 김종인이 총괄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이준석은 충분히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일단 보고요. 또 당원 소환은 소환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은 있지만 소환을 하는 움직임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준석에 대한 견제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 윤석열 후보의 경선 캠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당내 경선에서 많은 캠프에 모였던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통합형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중도, 외연 확장에 무게를 싣겠다. 이제 판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면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김종인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준석의 문제점이 있다면 다 중진들 아닙니까? 뒤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언론을 통해서 당당하게 방송을 출연해서 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병준과의 투톱이냐 완톱이냐 아직 그런 결정, 그 위상조적 문제는 남아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을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주도권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권은 말이 되지를 않는 것이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정권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바랄 이유도 없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운동, 선거전략,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대국민 메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중진 의원들 모두는 전체 국민이 중요해지는 이 국면에 와서 이번 대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판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탠스는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비판을 못하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눈앞의 정치적 이익 여기에 많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당심이 모여서 몰표를 주는 바람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걸 대선 전체, 국민 전체의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김종인을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 못합니다. 모두 뒤에서 웅성웅성거릴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윤석열 후보를 위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단합을 혹시 해칠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비판하고 당당하게 비판할 거리가 없으면 양보하는 것이 맞다. 그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주역인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당심도 중요하고 민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선판에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의힘 당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게 한 것은 당원들의 몰표였습니다. 당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외연 확장까지 해야 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종인 원톱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김종인은 김종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준 위원장은 당심을 돈독하게 챙기는 그런 역할, 그런 위상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오래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중심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모든 사람들이 김종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김종인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모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종인, 이준석에 대해서 제 송재TV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듣고 있고 격려도 됩니다. 이준석 문제는 단호합니다. 김종인이 총괄위원장으로 와서 이준석이 견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준석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이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준석에 대한 당원 소환제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김종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김종인에 대해서 총괄위원장 형태로 선거의 일정 부분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이상 김종인에 대해서 비판은 건강하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헐뜯기식은 아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비판을 가지고 힘을 분산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장 민주당과 여권에서 윤석열과 김종인을 갈라치기 하고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일어나는 그 갈등을 굉장히 부풀려서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김종인이 대원군처럼 상황처럼 윤석열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 그게 말려들 필요는 없다. 언제나 중심은 윤석열 후보다. 언제나 중심은 정권 교체다 하는 점을 이 기준을 잃지 않는다면 많은 것들이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